네, 여러분, 중화 반응 양적 관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학습하고 알짜 이온 반응식 다루었었는데 한번 칠판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건 산과 염기의 반응인데 이때 정확히는 산이라는 물질이 내놓는 무슨 이온? 맞아요. 수소 이온과 염기라는 물질이 내놓는 무슨 이온? 맞아요.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원래 이온이었던 게 이제 더 이상 이온이 아니고 새로운 물질, 물로 만들어지는 반응, 이것을 중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반응에 참여하는 알짜 이온들로만 나타낸 반응식이라고 해서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앞에 개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몇 대 몇? 1대 1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항상 하나하나씩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1대 1로 반응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양적 관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관계는 어렵죠. 우리 1단원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죠. 양적 관계는 다른 게 아니라 양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양적인 관계를 말하겠다는 건데,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반응은 중화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 즉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반응하느냐를 얘기하겠다는 게 양적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단원의 기억을 살짝만 더듬어서 양이라는 거, 물질의 양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더라? 먼저 우리가 물질은 결국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질이 많다 적다는 입자의 수가 많다 적다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입자 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등장했던 단위가 몰이라는 단위였었죠. 1몰, 2몰 이렇게 입자의 단위, 새로운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물질의 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맞아요. 얼마만큼 있다, 이따만큼 있다, 이따만큼 있다 이렇게 부피로도 물질의 양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저울에 올려놨을 때 질량이 100g이다, 200g이다 이렇게 질량으로도 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4단원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 바로 입자 수로서 양을 표현하고 입자 관점에서 이렇게 양의 관계를 알아보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계속 한 개 한 개씩 반응한다. 계속 얘기했었던 거 자, 앞으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괄호 채워보겠습니다.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한다. 1대 1 몰비로 반응한다. 라는 거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괄호가 되려면 자, 여기서 적절한 말은 완결입니다. 완결. 자, 완결은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써줄게요. 완전히 중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진한 산이 있어요. 염산이 있다. 거기에 소량의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아직까지 염산은 산성도가 띄는 수용액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중화라는 건 그 강한 염산이 충분히 중성 상태가 될 때까지 완전히 중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산화나트륨을 더 넣어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결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양이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이래야 중화가 완결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다. 이때가 완결되는 상태, 완결되는 지점이다 라고 본다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양은 몰입니다. 몰. 수소이온의 몰수,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게 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커에 염산이 담겨 있어요. 염산이 얼마만큼 담겨 있냐면 한 비커의 절반 정도 염산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농도에 좀 상응하게 입자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수소이온이 3개가 있어요. 자, 수소이온 이렇게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수소이온, 수소이온. 자, 그러면 이 염산을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중화 반응 시킬 때 염산의 중화 반응이 완결되려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있는 수산화이온은 입자가 몇 개가 있어야 다 반응을 할까요? O형으로 표현한다 했을 때. 그렇죠. 당연히 3개가 있어야겠지. 이 수소이온 3개를 없애려면 수산화이온 3개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그러면 3대 3이니까 물 만들어지고 물 만들어지니까 3대 3으로 이 경우에 완전히 중화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서 설명한 게 이거다.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을 때 완전히 중화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지금 절반만큼 차 있는데 이게 아니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이거의 2배만큼 차 있다고,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인데, 자, 양이 이만큼이나 많아. 자, 그런데 이 염산과, 지금 주어진 양만큼의 염산과 반응을 할 때 완전히 중화될 수 있나요? 중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때야 되죠? 그렇지. 이렇게 부피가 커도, 부피가 작아도 이 염산을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중화가 완결되는 지점에, 딱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이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이온의 입자의 개수가 몇 개를 그려져야 돼? 맞아요. 수산화이온, OH-, OH-, OH- 3개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3대 3 지워지고 완전히 중화될 거잖아요. 그때의 액성은 중성이겠죠. 자, 그러면 이 수용액과 이 수용액, 종류는 똑같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그렇죠. 농도가 다른 거죠. 농도. 이 수용액 둘 중에 농도가 더 진한 게 뭐예요? 왼쪽 게 더 진한 거죠. 부피는 절반인데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같으니 얘는 부피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묽은 거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의 부피를 V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얘도 부피는 이것의 2배니까 2V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입자의 개수는 N 개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몰수 선생님이 뭘 나타냈냐면은 농도예요. 농도. 그럼 얘는 2분의 1 몰농도가 되는 거지. 어때요?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부피는 2배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물질의 양이라는 건 여기서 몰수가 이 수소이온의 몰수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이거를 덧붙였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산 수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 수용액이 있습니다. 이때 산의 양은 방금 판서에서도 봤는데 MV예요. 여기서 M은 몰농도고요. V는 용액의 부피입니다. 자, 몰농도 M짜리 M1, 그 다음에 부피 V1이 있을 때 이 속에 들어있는 산 물질의 양은
M1V1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염기의 양도 마찬가지로 몰롱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얘는 N2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1단원에서 몰롱도 배웠는데 기억 안 나겠죠?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용질의 몰수죠. 전체적인 용액은 수용액이고 수용액 상태에서 용질의 몰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MV 해주면 된다는 거죠. MV, 얘가 부피, 몰수 L이니까 용질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용질의 몰수는 각각 수용액의 MV, MV다. 자, 여기서 MV 앞에다가 하나 더 곱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방금 우리가 구한 값은 용질의 몰수였고요. 같은 용질이라도 예를 들어서 HCl은 HCl 하나를 녹이면 수소가 하나 만들어지지만 H2SO4는 수소 이온이 2개가 만들어지고 H3PO4는 수소 이온 3개가 이온화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구한 용질의 몰수에다가 이 각각이 나오는 수소의 개수를 곱해주어야 해요. 각각은 1가산, 2가산, 3가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수를 곱해주어야 진정한 수소 이온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염기도 마찬가지로요. 1가 염기가 있고 2가 염기가 있고요. 3가 염기가 있으니까 가수를 곱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 언제 완전히 중화한다라고 했냐면요. 완결된다고 했냐면요. 산이 내놓은 수소 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 이온의 양이 어떨 때? 같을 때 완전히 중화된다라고 했고요. 양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양은 그 수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다가 가수 곱해주고 또 염기 수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다가 그 염기의 가수를 곱해준다. 여기서 1은 산을 의미하는 거고 2는 염기를 의미한다. 구분짓기 위해서 숫자를 써준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NMV는 NMV다. N1, M1, V1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입에 붙이려고 NMV는 NMV다. 이 공식을 이제 기억을 해주어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0.1 몰농도 염산 20ml를 완전히 중화. 우리 처음 하니까 밑줄 쳐줄게요. 완전히 중화라고 쓰고 무슨 공식 쓴다? NMV는 NMV다. 자, 이 공식 써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위에 이제 학습지에 나와 있지만 써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중화라고 하면 이 공식 먼저 떠올리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체크할게요. 이때 필요한 0.05 몰농도 수산화 바륨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을 산이라고 보고 2를 염기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미지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뭐를 의미한다? B2를 구하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각각 그냥 대입을 할게요. N1은 뭐다? N1은 산의 가수예요. 염산이니까 산의 가수 얼마다? 1이다. 1 곱하기. 자, 염산의 몰농도 얼마다? 0.2 곱하기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는 20ml 그대로 쓸게요. 자, 이거랑 같다. N2. N2는 염기의 가수인데 염기 가수 얼마죠? BaOH2니까 OH가 2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N2는 2고 M 몰농도 얼마죠? 0.05 0.05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피 얼마죠? 부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V2는 40ml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좌우, 이제 등식을 기준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같으면 바로 여기
밀리리터 단위로 써주면 돼요. 굳이 리터로 바꿀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문제도요. 자, 똑같이 풀어보면 되는데, 자, 보세요. 똑같이 반복할게요. 완전히 중화. 자, 이 공식 써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물어보니까, V2 물어보는 문제야, 그치? 대입시켜서 해볼 수 있겠죠? 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완전히 중화라고 했으니까, 공식 M2, M2V2 요 공식 쓰고 여기에서 뭘 물어봤냐? 염산의 몰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뭐다? 염산의 몰농도 M1 이거를 물어보는 거다. 나머지는 다 대입시켜서 찾아서 대입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다루어 보았고요. 이어서 교실에서 학습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